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시장 얘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이 있고요.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 얘기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들어오는 방법 이따가 공개 방송 이 방송 끝나자마자 7시 20분쯤 할 건데, 그 방법은 지금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여기 들어오셔갖고 이따가 링크 주소를 드릴 겁니다. 그럼 글로 들어오시면 제가 상담을 다 못한 부분들은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서 다시 또 소화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장 한마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차별화장 때문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가는 것만 가니까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이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이 흐름은 반드시 좋은 흐름으로 옵니다. 상승장 초입장이라고 그랬고요. 제가 3월 11일이 바로 이제 강연의 날이었는데 상승장이 올 거다. 그리고 올해 1월 4일서부터는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거는 확인이다. 예측은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했어요. 이제는 안 빠지고 박스권장의 재미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건 예측인 거고 확인은 1월 4일 날에 끝난 겁니다. 1월 4일 날에 반등 나오기 시작했고 5일, 6일, 7일, 8일, 9일 하면서 1월 달이 지났고 이게 좋아지는 흐름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이 바로 여기죠. 계속 이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지금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될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건데가 중요한 거죠. 저는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2,500 돌파를 합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돌파가 된 다음에 상승장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쪽 방향으로 계속 탐색을 할 거고 그러면 지수 2,600, 2,700, 2,800 정말 잘 가면 3,000 또다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2,500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죄다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이죠. 오늘도 그쪽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LNF 다 2차 전지 관련주 쪽인데 이따가도 그 이슈에 대해서 종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은 여전히 좋다는 거. 그리고 오늘 수급이 장중에 코스닥이 다 마이너스였는데 막판에서 바뀌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은 투자자별 자,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매수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는 금융 투자가 1조 1,000억을 들어왔어요. 이거는 없었던 흐름인데 막판에 확 들어오면서 금융 투자가 선물 쪽에서 1조 1,000억을 들어왔고 기관들도 8,000억을 선물로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피는 오늘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기가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지만 미국 시장이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자, 지금 유럽 시장은 열렸거든요. 열렸는데 유럽 시장은 지금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고점인데 여기를 돌파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돌파가 되면 이전에 있는 여기를 돌파하면 역사상 신고점으로 가는 유럽 시장이고 자,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전날 장 강하게 잘 마무리를 했고 지금 다우존스는 선물이 좋아요. 급락도 없고 그렇다고 급등한다는 뜻은 아닌데 지금 적당히 플러스권역에 있고요. 다우 30이 그렇고 다우 500은 저 S&P 500은 마이너스 0.15 정도 됐는데 아직 이렇게 크게 빠진 흐름은 아니니까 근데 나쁘지 않은 선물 흐름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낙폭을 줄이든가 유럽 시장이 강하니까 유럽 시장이 크게 안 빠지면 지금 영국 선물은 0.5% 상승이고 이탈리아도 0.37%, 프랑스는 0.2%, 독일은 약보합인데 자,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가 이제 유럽 시장을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거의 돌파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12,259인가? 하여튼 여기 고점 라인이 69, 12,269.
여기가 이제 전고점 라인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뚫을 거예요. 이걸 뚫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2,500을 돌파를 할 거고 우리는 2,500 돌파가 그게 뭐 대단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돌파한 다음에서 순환매가 언제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종목에 대해서 오늘 움직였던 섹터를 두 가지를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시장 얘기도 더 버무려서 얘기를 할 건데요. 시장은 좋습니다. 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대놓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거는 초보자들은 지금 시장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매매 경험이 있거나 혹은 주식시장에서 뭐 10년 이상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되게 좋다라는 거를 이미 감지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차트를 봐도 나스닥도 다우존스도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고 유럽 시장도 빠질 거면 진작에 벌써 여기서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다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일본 시장은 떨어지느냐? 자, 이거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흔들릴 때에서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네들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얘네들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걱정은 우리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시장을 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벌써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좀만 가면 얘네들 돌파를 합니다. 많이 떨어져도 그냥 알아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얘네들을 돌파해도 우리나라 시장 못 따라가는 게 짜증나는 거고. 자, 중국 시장도 흐름 좋죠? 얘네들도 여기 돌파할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흐름이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 뭐 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쌍바닥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정배열로 가고 있죠? 여기를 넘어갈 거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이 추세선을 넘어갔고 바닥에서 여기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제 바뀐 거예요. 추세가 흐름이. 그럼 우상향으로 계속 2,600, 2,700까지는 그냥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슈팅이 걸리거나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게 웃겨요. 처음에서는 여기를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또 가요. 그러다가 이제 열기가 붙으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잘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코로나 터질 때 이후에서 갑자기 막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이쯤 되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이거 시장은 박스권이지만 종목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수는 안 움직이는데 종목들은 이제 섹터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이때 당시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게 불 붙는 거예요. 불 붙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열강하고서 들어갑니까? 여기서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2021년도 1월 달, 2월 달 여기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닥에서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고 가는 것만 가서 그렇지 안 간 것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모화 오늘 상한가 갔던데 이런 애들부터 해서 LNF 이런 애들은 많이 갔지만 아직 안 간 애들도 많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아침 방송은 제가 월, 화, 수, 목, 금 매일같이 나옵니다. 9시 50분에 나와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뭘 얘기했냐면 시장은 가려면 IT 섹터가 가야 된다. 그래서 B급 상승장이다. 이미 이거는 얘기를 계속 했고요. 그래서 그 힘들 때에서도 이거를 계속 밀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장비가 갈 거고 그럼 시스템 반도체가 갈 거고 그럼 인공지능이 아직 안 움직였는데 인공지능이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다시 땡기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뭔가 끼어들면서 먼저 움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어들었다는 거 뭐 더 쉽게 표현하면 뭐 꼽사리 있겠죠. 그래서 꼽사리 껴서 먼저 움직인 게 뭐냐면 바로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지지난주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장비해야 된다 그랬고 지지난주에서는 반도체 장비해야 된다 그랬고 지난주에서는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시장이 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시장이 올라가려면 IT 섹터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계속 지금 봐야 될 것은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도 소재 부품 장비지만 2차 전지,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연속 성호 혜택을 드렸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넘어가려 그래요. 현대차가 지금 바닥을 쳤고요. 기아도 바닥을 쳤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은 이거는 시장하고 연결돼 있는 거니까요. 자, 현대차 바닥 쳤어요. 고점을 돌파를 했고 개인들은 안 사요. 외국인들만 삽니다. 자, 바닥 넘어갔죠? 바닥 넘어갔죠? 넘어갔잖아요, 여기. 자동차 바닥 쳤습니다. 기아도 이미 여기를 흔들려봤자 여기 62선을 이게 닿고 이렇게 어차피 올라갈 거였는데 얘도 이렇게 보면 여기를 바닥을 넘어간 거예요. 바닥 친 겁니다. 추세적으로 볼 때 넘어갔어요. 그리고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면 뭐가 가겠어요? 자동차 부품주.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어디랑 많이 엮여 있냐면 전기차 부품주하고 많이 엮여 있죠. 그러니까 소재 부품에 많이, 그리고 장비도 엮여 있어요. 소재 부품 장비하고 자동차 부품주하고 많이 엮여 있고요. 근데 또 엮여 있는 게 또 뭐냐면 2차 전지 장비에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가 있는 쪽은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이미 얘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아직 안 움직인 장비주, 소재 부품주들 찾으면 전기차 쪽에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쪽은 리튬 관련 거 되게 많이 갔죠. 최근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 애들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IRA 세부 법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이따가 하겠지만 그거 이후로 해서 제가 봐야 될 쪽은 바로 아직 안 움직인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그 아직 안 움직인 소재 부품 장비들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들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고요. 소통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소통 방송에도 또 할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못 들은 사람들은 차트 보면 바닥에 있어요, 여전히. 많이 바닥에 있습니다. LNF처럼 에코프처럼 많이 안 올라갔어요. 아직도 바닥에 있는 것들 많아요. 전기차 부품주들. 걔네들이 움직일 거다. 왜냐면 지수가 가야 되니까. 그럼 걔네도 올라가다 보면 뭐가 가겠어요? 그게 IT니까 반도체 장비가 또 갈 거예요. 소재 부품도 갈 거고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전기차 소부장 이런 애들이 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게임주도 가고 메타버스도 가고 보안주도 가고 뭐 이것저것 다 가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수는 어디로 간다? 2600, 2700, 2800, 2900, 3000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만 뭐 2600, 2700 가는 건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섹터들이 가면 3000은 가야 돼요. 반도체 가고 2차 전지 전기 부품 가고 거기다가 게임주도 가고 보안주도 가고 거기다가 뭐 건설주 가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 없지만 뭐 기계주도 가고 자동차, 현대차가 가고 자동차 부품주 가고 그러면 기본으로 3,000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섹터들 뭐 조선주부터 다 가면 지수는 3,500, 4,000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갈지 일부만 갈지 뭐가 중요합니까? 2,700, 2,800만 가도 바닥주도 싹 다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지수가 3,000을 갈지 3,300을 갈지 3,500을 갈지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지금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될 때다. 그래서 계속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이고 위험한 게 없다. 종목이 안 가도 좀 버텨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오늘 딱 한마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일단은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먼저 SKI 테크놀로지. 자, SKI 테크놀로지. 자, 얘도 바닥주죠. 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양극재 이게 2차 전지 관련주 쪽이에요. 이쪽 2차 전지 관련 쪽인데 최근에 이제 양극재 관련주 싹 다 움직였고 이제 2차 전지 이제 그 장비주 그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쪽인데. 일단 전고점을 이거는 돌파를 이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장이 좋아서 할 것 같고, 자 일단 미국의 이제 IRA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다는 건데 세부 규정이 이제 발표가 됐죠. 여러분 기사 봤기 때문에 대부분 알 텐데 모르시는 분들 혹은 뭐 요약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양극재 음극판을 포함한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됐다. 어디에? 그 배터리 부품 기준에.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하고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은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을 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어쨌든 유리하게 일단 얘기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기차 그래서 좋은 얘기 나오면은 이쪽 코스모학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애들이 둘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이슈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거에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지 말고 어차피 걔네들이 떨어지면 다른 애들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걔네들이 갔잖아요. 코스모학이 오늘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들이 갔고 그래서 지금 코스모학, 코스모 신소재 지금 차트 보면은 뭐 코스모 신소재도 강하게 갔고 이런 애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전기차 부품 소재 장비주들이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히토리 관련주들도 리튬 관련주 강하게 움직이는데 소재 부품 장비주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따가 소통방송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뽑아봤는데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 한 100개는 나오더라고요. 100개는. 거기에서 조금 이제 괜찮아 보이는 이미 안 움직여 있는 종목들 찾으면은 몇 개 나오긴 하죠. 한 2, 30개 정도 찾으면은 나올 텐데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따가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소통 방송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면 물어봐요 또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주를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게 바로 전기차 소재 부품인데 이게 좋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 바닥에 있는 것들 전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좋은 것들이 그렇다면 그걸 적어놓고 그걸 사면 돼요. 되게 많아요. 이쪽이 먼저 가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쪽 섹터가 가겠죠. 어쨌든 요거 이쪽하고 그래서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정유주 화학주지만 얘네들도 2차 전지 관련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 대형주 쪽에서는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움직이게 될 거고 가벼운 쪽들은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움직이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순환하는 그러니까 이쪽 섹터들은 원래 좋은 건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이렇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종목 특징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IT 부품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7일 날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미 대부분 나왔어요. 뭐 기사로도 나와 있는데 안 찾아보면 잘 모르겠죠. 아직 뭐 그렇게 뉴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대서특필할 정도로 나온 건 아닌데 뉴스 찾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도 최대 4조 정도 손실을 보는 흐름들이 나올 건데 또 여기에 또 뭐가 돼 있냐면 2분기도 적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1분기도 적자가 되고 2분기도 적자가 되고 안 좋은 얘기죠. 근데 이 안 좋은 얘기 나오면은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 도망가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이미 벌써 이거는 이제 포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1분기, 2분기는 적자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움직인 게 하이닉스 이 모양이에요. 1분기도 2분기도 안 좋대. 그러면은 과거 같았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5%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7만 5천 원 깨지고 6만 원 깨지고 5만 원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5% 빠지고 내일도 5% 빠지고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안 빠진다는 얘기 뭐예요? 실적 발표 나오면 이제 어닝 쇼크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안 좋지만 2분기도 안 좋을 것이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들 뭐 합니까? 다 던져요, 이거를. 왜냐면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근데 시장이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그럼 반도체는 올라갈 이유를 대면 되겠죠? 그리고 2분기도 나쁠 거라 그랬는데 막상 2분기 근처 가니까 만약에 좋은 얘기 나오면 그러면 2분기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 좋네? 이 얘기 나오면 또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차트는 이미 벌써 뉴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스는요. 이미 세력들은 이미 그거를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너도 나도 만약에 너와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아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뉴스는요. 대주주 한 명하고 대표이사 한 명, 딱 두 명만 알면 그게 진짜 뉴스예요. 3자가 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뉴스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닝 쇼크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거나 얘네들이 급락해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오히려 바닥을 치고 얘네 지수 관련주니까 바닥을 치고 우상향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지. 7일 날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닝 쇼크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지수가 이렇게 급락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수급을 체크를 하면 돼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수급이 꼬이나 안 꼬이나. 근데 이미 뉴스는 대충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들을 던지지 않거든요. 외국인들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최근. 계속 사고 있고 지금 한 달 동안에
2천만 주 샀네요. 엄청 많이 샀죠. 물론 가격이 좀 싸서 그런데 하여튼 2천만 주를 샀고 하이닉스도 최근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기관들이 많이 샀죠. 400만 주를 샀고 연기금도 100만 주를 샀고 한 달 동안 금융투자도 160만 주 샀고 그러니까 수급이 꼬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건 개인 투자자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4월 7일 날에 잠재 실적 발표 나오면서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의 예상으로는 오히려 반도체는 오늘도 이 이슈 때문에 흔들렸는데 흔들릴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그 시그네틱스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그 후성이라든지 반도체 재료 부품, 2차 전지 전해질, 그다음에 온실가스 이런 종목이라든지 다 잘 갔죠. 후성도 마찬가지고. 이따가도 소통방송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종목들이 은근슬쩍 가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장이 좋아서.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지수가 2,600에서 2,700쯤이 올라와야 그래야 순환매도 나오고 이게 정말 장이 좋구나 이제 뒤늦게 느끼게 되는데 저는 미리 본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좋아서 종목들이 지금 안 죽고 계속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건데 이 흐름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DB하이텍. DB하이텍. 지금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갖고 지금 뭐 경영권 얘기도 나오고 뭐 주가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지난번에 이제 SM 이슈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붙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일단 이거를 바닥에 있을 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먼저 미리 추천했을 때에서는 11월 달에 얘기했었어요. 11월 15일 날에. 줬던 이유는 그때 당시 10월 달에 게임주가 바닥을 쳤고 11월 달 시장이 바닥을 치려면 IT가 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당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고영이라든지 DB하이텍이라든지 몇몇 반도체 장비주들을 방송에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많이 빠졌었으니까 이런 데 추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건데 지금 거래량도 괜찮고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수익률은 58.7%.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이와 같이 움직일 거라는 얘기예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바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아직 안 움직인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 그리고 얘네들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아니더라도 시스템 반도체 아니더라도 웬만한 그 바닥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다.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주워 담아야 됩니다. 장은 상승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예요. 오늘 밤이든 내일 밤이든 미국 시장 급락 안 나옵니다. 빠져봐야 그러니까 급락이라는 건 5% 이상 박살이 나는 거를 그리고 일주일 동안 3% 5% 하다 7% 박살나는 그런 걸 이제 급락이라고 하는 건데 초폭락. 그래서 뭐 한 몇 주 만에 나스닥이 고점 대비 15%가 빠졌다. 그렇죠? 아니면 20%가 빠졌다. 그런 폭락은 안 나옵니다. 이거 빠져봐야 뭐 1, 2% 빠졌다가 또 1, 2% 올라가고 박스권이면 박스권이지. 그리고 지금 박스권보다는 지금 계속 우상향을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DB하이텍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 시스템 반도체 지금 강한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저녁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시장이 점점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허튼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더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때서부터 수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문자고 유튜브로 먼저 받겠습니다. 자, 먼저 모아 데이터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한번 볼게요. 모아 데이터. 자, 매수 가격이 3,990원에 비중은 5%.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거래가 이게 실려 있죠. 거래가 실려 있고 3,990원이면은 어제 사셨나? 어제는 저점이 안 왔고 그럼 여기서 사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사서 올라올 때 안 팔고 일단 좀 한번 끌고 가보겠다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고요.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미 벌써 10월 달서부터 시장이 바닥을 치면서 올라올 때 얘는 좀 과하게 좀 올라간 부분이 있네. 여기 보면은 수익률이 뭐야 이거 100%가 아니고 300%예요. 300%.
그렇죠. 1,500원짜리 1,300원, 1,360원에서 거의 5,8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00%나 올라왔네요. 장이 좋아서 다시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러니까 요거 올라오면 다시 팔고요.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애들을 찾으면 돼. 거래는 실려 있는데 한 요 정도? 요렇게 생겨 있는 애들 하면은 그게 더 수익이 더 짭짤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주식은 공평해서 웬만하면 올라간 폭들을 키를 맞추면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게 급등하고 있는 그 작전주들이 있죠. 뭐예요? LNF, 에코프로, 코스모와 코스모신소재. 이게 다 세력주 작전주들이고 걔네들이 이상한 거고, 정상적인 종목은 적당히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좀 속도가 좀 주춤주춤 박스권으로 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고, 이렇게 생겨 있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큰 그런 종목으로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유튜브 상담이고요. 케이지 스틸 매수 가격 9,550원에 15%. 자, 봐봐요. 바닥에 있죠? 시장은 어디로 가는 거다? 상승장으로 가는 거다. 그럼 상승장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가 미친 듯이 한 번씩 튀어요. 근데 아직 바닥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튄 적이 없죠. 물론 이걸 가지고 2만 원을 노려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못 간다 얘기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 정도 욕심 내지 말고 바닥에 있으니 욕심을 조금 더 내보. 그러니까 2만 원은 욕심을 안 내더라도 뭐 여기 정고점 자리, 뭐 11,000원짜리라든지 12,000원짜리 정도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은 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여기서 끝난다가 아니고 아마 시장이 2,600, 2,700, 2,800 거기다 슈팅 걸려서 3,00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얘도 뭐 17,000원, 2만 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2만 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10,000원짜리에 있는데 10,000원짜리에서 2만 원 가면 100%죠. 그러니까 장이 그렇게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을 좀 좋게 보면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욕심 낼 필요도 있고, 불안하면 절반을 뭐 정고점 저항이나 적당히 먹었을 때 절반 정도는 챙기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이제 지수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거고, 철강주들도 주식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현대제철도 주식이고, 근데 위치를 보면은 지수가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현대제철보다는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좀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동차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현대제철 절대 나쁘지 않은데 얘도 좋아요. 얘도 좋은데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거 뭐 정고점까지 뭐 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금액 큰 사람들은 이런 데다가 금액을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뭐 비중 뭐 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 갖고 수익 안 납니다. 그거 뭐 상가 먹어봤자 무슨 수익이 되겠어요. 비중이 이렇게 안전한 종목들, 물량이 있는 것들, 정상적인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최소한 20-30% 넣어야죠. 물론 욕심내서 50% 넣어도 저는 뭐라고 않겠지만 20-30% 정도는 기본 비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따가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직 다 못단 뭐 시장 얘기랑 그다음에 소통 방송을 또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시장은 B급 상승장으로 분명히 가는 거니까 화이팅 하시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널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할 텐데, 여러분 한 주간 매매 지난주 어떠셨나요? 장이 굉장히 무난하게 국내 증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서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4월달 들어서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약간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와, 4월 1일, 그러니까 오늘 4월달 첫 거래일이죠. 2차 전지 그냥 뒤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2차 전지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면서 역시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쉽게 꺾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이 정말 2차 전지 언제까지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그래도 완전히 2차 전지 하나만 딱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수급이 돌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키워드 2차 전지, 그리고 비철금속, 반도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였죠. 사실 이 후발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끝물에 이제 다가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EV 첨단 소재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이것도 뭐 리튬 관련주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어쨌든 뭐 리튬이다 하면서 이제 올랐어요. 금요일 날도 이제 올랐고, 오늘 뭐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리튬 하면 대장, 기존의 왕자였죠. 이 하이드로 리튬 지금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템버거가 뭡니까? 템버거가 아니라 뭐 지금 거의 20버거, 20버거가 넘어갔습니다. 햄버거 20개는 좀 힘든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20배짜리도 지금 리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저게 또 올라가니까 기존의 미래나노텍, 대보마그네틱, 어반 리튬 다 지금 그 같은 형제들이죠. 보면 뭐 리튬 플러스라든지 리튬 인사이트라든지 이 관련 종목들 지금 리튬 치트키였는데 다시 한번 또 치트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 여전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상향 흐름이니까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후발주 좀 올라오는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을 좀 지킬지, 아니면 이제 좀 조정으로 들어갈지. 사실 이격 많이 벌어졌다 하지만 언제 다시 또 조정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하루에 3천억 이상 터지면서 이렇게 초강세로 움직이는 섹터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눈여겨 보시고 매매 대상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하이드로 리튬 제가 그 EM 플러스가 상한가 가는 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날 하이드로 리튬이 여기 이제 신고가 차트 보시면 신고가 딱 저점을 돌파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주도 좋지만 하이드로 리튬 지금 신고가 저항 돌파 위치에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었나 보이시죠? 제가 시장에서 여러분 장이 좋아요. 장이 좋으면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한 종목은 그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번엔만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얘기 드렸던 거고, 제가 신고가 종목들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종목 하림지주, 이거는 2차 전지도 아니고 사실 아무 어떤 그 시장과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신고가 돌파하면서 제가 저녁 방송 때 이 종목을 딱 포트에 편입시켰고요. 노란톡방에서 조금 편안하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하림지주를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요때 이야기를 딱 드렸죠. 요때. 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닭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딱 확인하고 있죠. 닭은 날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림지주가 날아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농담으로 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림지주 패노션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또 시장 트렌드가 이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요. 뭐 DB 같은 경우는 DB 하이텍, 뭐 인수합병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이제 뭐 적대적 그 행동주의 펀드 들어온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면 홀딩스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CJ도 신고가 흐름으로 지금 가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이 지주사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사실 이 종목 하림지주 얼마까지 갈 겁니다. 이런 말씀 제가 못 드려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조심하셔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2차 전지 에코프로 지금 신고가, 에코프로비엠 오늘 또 신고가, 그죠? LNF 신고가, 2차 전지 오늘 아까 보셨던 리튬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오늘 노란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샀는데 20%가 올라 있었어요. 하이드리 리튬이. 근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냐? 비중이 좀 작다. 근데 중장기로 가져가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20 버거가 올랐는데 지금 무슨 중장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단기로, 단타로는 공략을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 2차 전지를 사가지고 뭐 1년, 2년, 3년 중장기로 보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손절가를 또 잡으시고 그 손절가 이탈이 없다라면 뭐 좀 시세를 우상향 중이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끌고 가는 거 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만은 좀 조심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질 때 손절 못하면요 주식 안 해야 돼요. 그 돈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그런 위치에 지금 같은 위치에서 사가지고 에이 빠지면 내가 뭐 에이 성장성 있는 섹터인데 뭐 중장기로 보지 뭐 그런 생각 가지시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뭐 10% 20%씩 수익이 날 만한 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섹터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한 번씩 드릴 때마다 그런 것들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드린 종목들은 계속해서 리뷰를 또 드리고 있죠. 그래서 노란톡방을 꼭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거 이야기들 나누면서 그리고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들어오셔갖고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좀 배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 관련주도 오늘 강세였고 폐배터리, 코스모화학이라든지 또 상한가 갔어요, 그죠? 신고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신고가를 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코스모화학 뭐 이구산업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요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는데요. 이 구리 관련주로 이구산업이 들어가는 데로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음극재에 이제 구리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음극재에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양극재 쓰이는 것만큼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리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재고가 부족한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슈가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알루미늄 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기억나시는 거예요. 사마 알루미늄 있죠. 자, 사마 알루미늄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이 종목도 저 밑에서부터 보면 지금 뭐 템버거 그냥 넘어섰습니다. 그죠? 14버거. 요건 뭐 햄버거 14개까지는 소화가 되겠는데 자, 어쨌든 신고가 갱신하고 이렇게 날아갔어요.
최근에 요거 이제 약간 쉬면서 움직이는 거 조일 알미늄도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 저항자를 돌파하더니 막 급등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니켈 관련 종목이 하나 움직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황금 ST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다라면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도노리포트에서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한번 났었죠. 이 종목 역시 지금 최근에 좀 강세 보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들어가는 소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원재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리가 오늘 또 움직였고 그래서 지금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까지 한 차례씩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다? 큰 테마가 하나가 딱 나오면 코로나 딱 나오면 마스크, 치료제, 진단키트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원격 진료부터 해서 뭐 가지치기 엄청 했잖아요. 가지를 이제 가지치기가 아니라 가지를 막 뻗어 나갔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2차 전지도 막 계속 올라가니까 뭔가 새로운 거리를 이 2차 전지 내에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주들도 이제 오르고 이런 원재료 관련 주들도 오르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니까. 그러나 뭐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때는 공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이쪽이 지금 강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손절은 좀 잡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늘장 키워드 뭐 반도체야 뭐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악재가 하나 떴어요. 주말간에 뭐였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미국에 있는 D램 업체인데요. 우리 보통 이제 미국장을 볼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 다음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소재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2주 전 금요일부터 시세를 뽑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화웨이 탁 중국 기업 때렸잖아요. 때리면서 뭐 스파이 칩이 뭐 심어져 있느니 뭐 어쩌느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틱톡 막 때리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지금 막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중국에다가 이제 판매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식으로 여기 이제 뭐 이 보안 관련해서 이슈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딱 던졌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체 매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충격을 먹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일시적인 악재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한번 꾸준히 이 정부 정책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랑 맞물려 가지고 지금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막 최악의 시점 그때가 바닥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반도체도 결국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 수급이 좀 돌아가고 있고 오늘 건설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수급들이 돌고 있구나. 그동안 이제 뭐 2차 전지만 갔다라면 조금씩 다른 쪽들도 눈길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메인들, 기관, 2차 전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대형주들 특히 뭐 배터리 3사 빼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안 가지고 있는 외인들이 다른 종목들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수급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상담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상담 시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드리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뭐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많이 주세요. 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를 주셨고요. EST.
자, 태양광 발전 ESS 전기차 충전 시스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예전에 뭐 이게 대선 때 대선 관련주로 한번 올랐나? 별로 안 올랐었네요. 아무튼 요 종목 13,650원에 비중이 30%다. 13,600 600원, 650원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나쁘지는 않아요. 주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중 30%. 지금 뭐 이 종목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 될지 요걸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때문에 왜 이게 이 문의를 주셨나 모르겠는데 실적이 좀 지금 많이 안 좋은 기업입니다. 그죠? 실적이 상당히 안 좋고 요번에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이 올 뭐 한 3분기, 4분기 요때부터 좀 살아나면 실적이 괜찮아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어떻게 될지 시간 지나봐야 되는 거고 장비 관련주들입니다. 그죠? 역시 장비 관련주고 디스플레이 쪽도 연관되어 있는데 OLED 이슈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OLED로 지금 자 그러면 OLED면 지금 삼성이 막 OLED 엄청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화질도 별로고 뭐 이러면서 막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왜? 삼성이 OLED 기술이 없을 때 LG가 이제 막 처음으로 막 나왔으니까 안 좋다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TV 거의 양대 산맥인데 삼성, LG가 그러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OLED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OLED 기존의 LCD 같은 경우 QLED도 결국 백플레이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이제 빛을 쫙 쏴주는 백플레이시 있어야지 화면이 나오는데 OLED는 이제 그게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필름에 증착시키고 하면 이 말리는 롤러블, 그다음에 접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첨단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LCD는 이제 중국에게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미래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OLED는 뭐 삼성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일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OLED 관련 섹터들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물론 LG 디스플레이 역시 이제 OLED 쪽으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한 차례씩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단기적인 저항 자리는 이렇게 이제 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박스권 하단 자리 저항 돌파했으면 요 정도까지 뭐 한번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4,000원 정도 조금 뭐 덜 나온다. 여기가 이제 뭐 강한 매물대 구간이니까 13,500원에서 600원 올 것 같습니다. 딱 희한하게 선생님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죠? 고까지 오면 여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손실 났던 거 있죠? 그거 수익 본 거다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났던 거 본전에 탈출하면 아유 본전에 탈출을 왜 해? 이러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래 나 있으면 그거 이제 제로 됐다. 그죠? 마이너스 600만 원은 600만 원 벌었다. 마이너스 1000만 원은 1000만 원 수익이 난 거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ST는 뭐 지금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추세 상승이니까 이대로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12,000원짜리가 좀 고비일 것 같아요. 그런 구간에서 잘 흔들다가 또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지면 매수가까지는 올 거니까 잘 한번 버텨내셔가지고 탈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NK 히트란 종목입니다. JNK 히터. 예, 예. 자, 이게 수소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종목 뭐 수소 이슈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수소 정책의 이슈를 보고 일단 매수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다음 네네. 섹터가 이게 아닐까 싶어서 네. 바닥주라 생각하고 좀 샀습니다. 저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적도 사실 뭐 JNK 히터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는 뭐 종목이고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도 히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수소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도 필수적인 약간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예전에 뭐 공부를 할 때 좀 봤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2차 전지 갈 때는 별로 힘을 좀 못 써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언젠가는 끊길 거라 보고 네. 바닥에서 샀는데 네, 이제 뭐 2차 전지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는 있는데 예, 예, 뭐 이번에 또 기다리다 보니까 또 실적도 너무 또 매출이랑 또 영업이익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버텨는 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1년 작년 실적이 70억, 그 전에 막 한 20억도 나오고 50억도 나오고 했는데 잘 나올 때는 그보다 좀 더 잘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19년도에 네네. 막 150억 넘게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실적이 상승 국면이다 하면 아마 네. 괜찮게 또 실적도 나올 것 같고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일단 뭐 6,350원입니다. 아, 수익이시네요. 0.89%. 아, 네. 네. 자, 그래도 일단 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네. 사실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 내려오던 흐름을 지금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 뭐 한번 이슈 붙어주면 수소 이슈 붙어주면 치고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에 보면 여기 앞 거래 대금이 이제 11월 16일 날 요때 이제 한번 크게 나왔던 자리가 있는데 요 7,100원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네네. 요 매물대를 요번에 올라왔을 때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이 수소 관련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가는지 아니면 뭐 어떤 재료가 또 붙어줬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선생님 이게 비중은 얼마나 되시죠? 이게 제가 한 바닥이라서 한 50%까지 담가봤습니다. 어우, 많이 사셨네. 그러면 예. 자, 일단 박스권 흐름이니까 손절가 선생님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손절 아예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손절을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네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뭐 어차피 내리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뭐 차트긴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니까 잡고 가보시고 목표가 1차 아까 말씀드렸던 7,100원부터 네. 7,6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네. 7,700원짜리가 딱 고점 저항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위에서 이제 고가놀이 할 때도 이 가격대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 네네. 여기 이제 지금까지 내려올 때도 7,700원짜리를 강하게 저항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요 구간 정도 가면 한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신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네네. 만약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기 사우디나 뭐 UAM이나 저기 뭐 어디 국부 펀드에서 수소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동에서 뭐 그런 이슈들 나올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네옴시티 이슈 나왔을 때도 뭐 수소 쪽에 네네, 맞아요. 네, UAE 또 곧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이제 네. 붙어갖고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붙어서 움직이는지 보시고 또 요거 한 종목만 올라가면 네. 좀 매도 관점으로 생각하시고요. 네네네.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저기 수소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네. 섹터가 다 같이 딱 움직인다. 아 그러면 됐다. 선생님 생각하신 대로 간다. 생각하시고 네. 좀 네. 더 가져가셔도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TYM이고요. TYM. 매수가는 2,54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아, 선생님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 네. 노란 톡방에는 안 들어와 계시죠?
네, 들어갈 줄은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TYM 네,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어가지고 예전에 네. 이제 동양물산 때부터 이제 봤고 이거 슈퍼개미가 지분을 꽤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요. 이 종목을. 아, 네, 그래가지고 뭐 요번에 이제 시세 나오고 할 때 요번에 요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올라갈 때 이때였나? 제가 아마 12월 달인가 2월인가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요거 반등 나올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슈퍼개미가 팔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유는 뭐 기업 내용이 나빠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슈퍼개미가 이제 다른 종목에 또 투자를 하나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종목에 이제 지분 싸움이 약간 붙었단 말이에요. 네, 대주주하고. 그러니까 실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TYM을 정리를 하고 그쪽에 집중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아마 그 매매 내역 그러니까 수급을 보시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기타 법인 쪽이 저 위에서 조금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슈퍼개미가 좀 정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기업 내용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선생님. 모아갈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좀 길게 보시려고요. 네네, 뭐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10%? 네네. 10%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 선생님 더 태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기 뜨기를 0.5주 무상증자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무상증자 이슈가 붙었어요? 네, 자, 0.5 주당 0.5주라고 나와. 자, 한번 봅시다. 자,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네요. 이게 무상증자 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살짝 오르긴 했었어요. 30일 날, 그죠? 네. 한 주당 0.5주. 그러니까 선생님이 2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거예요. 2+1인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6월 9일이고 신주의 배당 기산일, 신주 배정 기준일 5월 23일이거든요. 배당 5월 기산일이요. 23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런 거. 예, 그렇죠. 5월 23일까지 그러니까 한 아마 하루나 이틀 전일 거예요. 그때까지 네. 들고 있으셨다 하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들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겁니다. 2+1이 되는 거고. 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가지고.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네. 배당 기산일이 걸리면 보통 주가들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뭐 0.5주니까 뭐 한 주당 한 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주당 3주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크게 막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일단 뭐 기업이 특히나 이제 뭐 TYM처럼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 기업들이 배당도 주지만 무상증자를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거 종목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네. 지금 가격대 2,300원, 뭐 2,400원 요 가격대 나쁘지 않아요. 요 가격대에서 한 10% 추가 매수해 보시고요. 네. 전저점 구간 여기 지지하는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 조정받을 때 쫙 밀려 내려왔지만 네.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지금 뭐 굉장히 좋아요. 아, 예. 보면 2022년도에 1,200억, 그죠? 1,200억 뭐 실적이 터졌고 그 전에 뭐 130억, 300억, 350억 하다가 1,200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청 실적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올해 2023년도 올해도 1,300억, 내년에는 1,500억. 그러니까 실적이 한 번 잠깐 반짝 나오고 좋아졌다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HMM 같은 거는 작년 실적이 뭐 9조 가까이 나왔지만 올해는 뭐 2조 나온다니까 주가가 빌빌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매출도 좋아지는 거고. 네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실 생각이시라면 네네.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좋은 종목이니까 내릴 때 분할로 네. 조금씩 사가지고 한 10% 정도는 비중을 더 채워 두시고요. 아, 네. 그대로 그냥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 네, 그러면 뭐 저항 자리 일단 3,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실적대로 간다.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이제 굳혀졌잖아요. 네. 실적대로 간다 하면 여기서 더블은 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선생님도 장기 투자하세요, 이 종목을. 네. 그래갖고 뭐 5,000원 오면 내가 팔 거야. 딱 그런 목표 세우시고,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딱 지금 저점이니까 사두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분 물어보신 종목이 유튜브에서 상담을 주셨고요. 코이즈 문의를 주셨어요. 자, 매수가가 4,100원. 비중이 10%인데 4,100원이다. 4,100원. 이거 옛날에 요때 막 그 상한가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보낼 때 이 이슈가 뭐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요번에 생각했을 때 그 감사 보고서가 못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실적이 너무나 급격하게 안 좋아져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한 4년 연속 적자다, 그죠? 이게 별도로 봐도 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갖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어쨌든 지금 뭐 부채, 자본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찌됐든 2차 전지라는 이슈가 붙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생산 설비 제천에 이제 구축을 한다. 했다가 아니라 한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이죠. 2026년에 가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용 나노 금속 산화물 소재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순항이 되면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이 이제 순항이 되면 주가가 선반영하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주가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 지금 시세가 좋잖아요. 좋은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생산이 임박한 종목들, 리튬 관련 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준공됐고 리튬 이제 생산 들어가고 뭐 그런 임박한 것들. 요거는 2026년이니까 그래서 조금 좀 후발주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주가 흐름은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이제 매물들이 좀 많긴 하지만 요번에 요 저항을 돌파를 하고 올라와 준다라면 뭐 매수가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에 워낙에 뭐 상한가를 좀 짱짱하게 보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끼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 오면요. 정리하세요. 4,000원, 뭐 4,100원 뭐 이런 구간 오면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정리하고 보셔라. 2차 전지가 계속 이 종목이 4,000원 올라왔는데도 2차 전지가 계속 간다.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뭐 그렇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매수가 오면 정리. 물려 계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신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잠시 쉬었다가 도너 리포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던 시간,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 단기적으로 한 8%, 10% 정도를 노리고 좀 급등에 있는 종목이죠. 이수화학을 갖다가 포트 편입을 한번 시켜볼까 하다가 그거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짭짭하기로 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아마 내일 제가 아침에 그런 종목 이수화학 뭐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동시효과 보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 샵 0082로 이주연 지금 보내셔갖고 노란톡방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단기로 또 짧게 우리 한번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 뭐 그 종목이 됐던 다른 게 됐던 얘기 드릴 테니까 들어와 계세요. 자, 그러면 저희 지난 시간 수익률부터 빠르게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반도체 하면 저는 소재 쪽은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장비 쪽은 프로텍 이 두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유는 이 두 종목이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후공정으로 프로텍 같은 경우 이제 보셔도 좋은데 지금 보면 한 차례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가 이런 저항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가 나왔는데 지금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악재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수익을 안 보고 나간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일쯤 해서 또 2차 전지들이 살짝 뭐 조정을 받는다든지 반도체 섹터들이 간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가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반도체가 내일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전장, 오후장 나눠서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장중 순환이 좀 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 밤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일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다르게 움직일 텐데 어찌됐든 프로텍 이야기 드리고 시세가 이제 올라갔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지금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연속 음봉입니다. 그죠?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갭 떠서 밀리고 계속 그런 겁니다. 왜 이러냐? 앞에 보면 여기 매물대예요. 매물대. 이런 구간에. 그죠? 이런 매물대 물량들이 자꾸 본전가 오니까 정리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수익 챙기셨던 분들은 또 바닥에서 이렇게 조정 나오다가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여기처럼 이렇게 조정 나오다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뀐다. 그럼 그때 가서 또 공략을 해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보유자분들은 보유하셨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때 추가 매수해서 좀 더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게 만약에 반도체 섹터들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저는 뭐 프로텍 제가 봤을 때 신고가도 가능한 종목이다. 실적으로 친다라면 충분히 각오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1차적으로는 딱 목표가 왔어요. 그죠? 자, 다음은 여기 앞에 고점 한 34,000원대 넘어가는 흐름까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리뷰할 텐데요. 모베이스라는 종목 기억나시죠, 여러분? 역시나 요거는 실적으로 가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슈나 모멘텀으로 우리가 차트 분석 기술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뭐 시세 노리고 아니면 전체 섹터 뭐 어떤 2차 전지가 간다, 2차 전지 이런 공략이 아니라 개별 종목인데 자동차 섹터 최근에 뭐 수출 반도체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모베이스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죠? 자동차 관련 종목들 화신이라든지 신고가 간 종목들도 많고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온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우리 한번 잘 지켜봅시다 하면서 제가 모베이스를 드렸어요. 평소에 뭐 영업이익이 한 150억 나오던 게 700억이 나왔습니다. 폭증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한번 뉴스 나온 날 급등했다가 제가 요거 빠질 때 요 기준가 밑에 안 깨지면 괜찮다. 손절가 여기 잡아드리고 여기까지는 계속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대로 진행을 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지금 한 40% 넘게 올라간 거예요. 뭐 여기서 밑에서부터 치면 물론 여기서는 딱 못 샀겠지만 평단 한 중간쯤이라 합시다. 에이, 최고점에 샀다 칩시다. 다음 날 그래도 15% 넘는 수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단기 저항 자리까지 이렇게 오긴 했지만 요 구간을 이제 돌파해내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모베이스도 실적을 보고 우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지금 거래 터지면서 방향을 위로 딱 잡아놨잖아요. 우상향 탁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밑에서 평단을 딱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쉽게 팔지 마세요. 아시겠죠? 쉽게 팔지 마시고 잘 들고 있으면 이 종목이 지금 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뭐 자동차 섹터 자체 지금 기아, 현대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베이스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황금 ST입니다. 황금 ST. 예전에 우리 도너리 스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수익을 한번 내고 나왔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아마 손절을 했나 그럴 것 같아요. 장이 밀리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슈가 뭐였냐면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면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이 니켈이 필수입니다. 그죠? 하이니켈이 들어간 배터리는 뭐다? 고급 배터리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니켈이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를 안 쓰고 뭐 좀 싸구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뭐 보호평으로 만드는 배터리들이 테슬라에 쓰이는 원통형 배터리에 뭐 망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다른 소재들 지금 이제 너무 비싸니까 막 넣는 건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죠? 왜? 2차 전지에 들어가니까. 자, 니켈 2차 전지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죠? 자, 구리 2차 전지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죠? 자, 알루미늄, 니켈, 구리 다음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니까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배터리가 지금 생산하는 게 앞으로 늘어날 거야 라는 관점으로 2차 전지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뭐 갑자기 뭐 어디서 우주에서 우리가 화성에 가서 뭐 캐온다든지 달에 가서 캐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잖아요. 광산을 하나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이 걸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광산에서 캐내는 것들 그걸로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가격이 안 올라가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니켈 가격이라든지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안 올라가고 그대로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올라간 이런 알루미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구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황금 ST는 바로 2차 전지 니켈 수요 증가 관련해서 지금 급등이 한 차례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한 4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4일 조정받다가 지금 방향을 다시 위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이대로 다시 상승 흐름 이어가는 거 한번 보고요. 내일 시초가부터 분할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목표가는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손절가겠죠. 8,630원, 8,600원 정도 손절가 잡고요.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지금 퍼가 뭐 한 3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PBR도 엄청 저평가되어 있고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두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바닥 박스권 돌파하고 추세는 우상향으로 딱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내일장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바이오까지 해서 강한 놈들 붙어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2,500 돌파 시도가 한 차례 있지 싶습니다. 지금 시장 단기적인 상승 흐름 좋거든요. 2,500을 돌파하게 되면요.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형주들도 좋지만 조금 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얘기들 많이 이야기 드릴 테니까 샵 0082로 이주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